안녕하세요, 캔두이십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출신 연봉으로 30살에 1억을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70% 정도 달성할 수 있었던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년째 경기권 대학을 졸업하였고 결혼한 지 3개월 된 31살 직장인입니다. 2014년 7월에 일을 시작한 지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 직전 저의 통장에는 7,400만 원의 자산이 있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저의 한 달 평균 저축액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는 달은 140만 원까지도, 여행을 다녀오거나 지출이 큰 달에는 8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빡빡하게 생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14년도 첫 직장의 연봉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해본 결과 실수령액이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연봉이 적었던 1, 2년 차에 가장 많은 저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신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출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신입사원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차량 구매나 과지출은 자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려우시다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부모님 선물 20만원, 친구들과의 식사 10만원, 자신을 위한 선물 30만원, 생활비는 40만원 정도로 첫 달을 보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일에도 첫 단추가 중요하듯 첫 달에 많은 돈을 지출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 달에도 그와 비슷한 소비 수준을 가지고 싶게 됩니다. 3달 정도만 여유롭게 쓰고 돈은 그 뒤에 모으자 등의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첫 영상인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답답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취업한 이후로 호주, 삿포로, 대만 등 6개의 해외여행을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옷, 신발 등의 쇼핑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소비하는데 어떻게 돈이 모일까요? 저는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건 개인의 취향이고 라이프 스타일이니까요.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존중합니다. 평소에 아내와 농담식으로 얘기하길 우리는 술 먹을 돈 아껴서 여행 간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인데요. 저는 아직도 제 또래면 다들 있다는 에어팟, 롱패딩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모두 갖고 싶지만 또래들이 소유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다가는 돈을 모으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애초에 지출을 방지합니다. 선저축을 하고 시작합니다. 평균 100만원의 저축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월급날에 100만원을 저축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전달의 카드값이나 이번 달에 경조사 등이 있으면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월급을 받고 최우선으로 하는 일은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100만원을 저축통장으로 옮기고 한 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게 되는데요. 저는 현재 첫 직장 대비 연봉이 50% 이상 상승하였는데도 저축의 비중을 신입사원 때보다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봉이 올라간다고 저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올라갈수록 지출해야 할 항목들도 많아지고 씀씀이도 커지기 때문이죠. 저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고정 지출을 제외한 오로지 저에게 자유롭게 용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한 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잡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최대한 늦게 독립하기인데요. 저는 대학 시절 왕복 4시간을 대중교통을 타고 통학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자취방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할 사람은 어디서든 하고 안 할 사람은 환경이 되어도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학비와 기타 비용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금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취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안 좋은 식습관, 통제되지 않은 생활 등은 후에 평생에 안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통제에서 해방된 자유의 달콤함은 쉽게 돌려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독 서비스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보고 계신가요? 혹시나 출근길에 음악을 듣기 위해 멜론을 구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난달에 산 것도 없는데 월초에 통장에 잔고가 없으신가요? 세상은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지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 부자들의 생각법에서는 사람의 심리를 통해 작은 지출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도록 하고 소비에 무감각하도록 하고 있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천만원짜리 깡통 자동차에 2천만원의 옵션을 추가하면 풀옵션이 되는 옵션과 1억 2천만원짜리 풀옵션 자동차를 2천만원 할인해주는 옵션 중 어떤 것을 더 고민 없이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대부분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였지만 자동차를 구매하는 비용과 옵션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처럼 교묘한 말장난을 통해 많은 할인을 받고 물건을 구매하는 듯한 마케팅 전략이 사방에 숨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바꾸실 때가 되셨나요? 대리점에 방문하면 최소한 동일한 가격 혹은 더 싼 가격에 새로 나온 기기로 변경을 도와드리겠다고 현혹합니다. 통신비는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같은 가격에 더 좋은 기기로 바꾸면 좋은 거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할부 기간이 끝나면 기기 할부가 빠지면서 통신료가 더 저렴해진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큰 돈을 벌어야만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평소 소비 습관이 자산 축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야근입니다. 회사에 다니기도 싫어 죽겠는데 야근을 하라고요? 대신 그 시간에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야근이 일상화된 대한민국 직장인 현실에 지치셨나요? 요즘은 근로기준법이 개선되면서 야근 수당은 안 주더라도 야근 식대를 지원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곳의 회사를 다녔는데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4곳 모두 야근 식대를 지원하는 회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근 수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야근 식대를 지원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면 야근을 하셔서 저녁도 무료로 드시고 야근 시간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한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번의 직장을 재직하는 동안 야근 시간에 책을 읽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회사 업무가 아닌 일을 한다고 핀잔을 주는 회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입사원이 야근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한다고 더 좋게 봐주는 측면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노동만으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결론나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서민 직장인들은 물려받을 자산도 없고 연봉도 적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를 고민하던 중 돈을 버는 방법에는 부모님이 금수저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 3가지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번은 해당 사항이 아니고 사업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려도 최소 1억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투자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그 시드머니를 공급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연봉을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회사를 단순히 월급 받으려고 다니기보다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저는 야근 식대, 도서 구매, 외부 교육비 지원 등 제 돈으로 했으면 감당하지 못할 비용들을 회사에서 지원받아 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회사에서 좀 더 필요한 사람으로 발전하는 선순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첫 취업을 20대 후반에 했을 수도 있고
집에 큰돈이 들어갈 일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소비 습관입니다. 연봉이 많던 적던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은 소비를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주식, 펀드, ETF 등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투자가입니다. 이런 생각과 그릇을 가지기 위해서는 투자 전에 투자 마인드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다른 영상들에서 천천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하여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얻는 지식, 투자 사례, 저의 투자 마인드 등 경제에 관련된 여러가지 컨텐츠를 올려볼 생각입니다.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